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빅데이터 분석 9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대면 강의로 만나기 어렵네요. 예,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조만간 대면 강의로 만날 것 같기도 한데요. 이간 공지사항 잘 확인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R 프로젝트 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강을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우리 지난주에 리포트로 혼자서 해보기 내본 게 있죠. 그래서 그걸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PG 변수의 FL은 우리 연료를 의미하고, 해당료는 연료의 그 갤런당 US 달러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퓨얼 변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변수를 만들고요. 그렇죠? 퓨얼을 만들었습니다. 그 표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MPG 데이터에 그 플라이스 언더바 FL 연료 가격 변수를 추가해 봐라 이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MPG는 이미 불러와져 있다고 치고, 그래서 ggplot2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레프트 조인을 해야 되겠죠. 하나의 변수가 추가가 되는 거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갖다 붙여야 되겠죠. 근데 기준이 뭐냐면 MPG에다 갖다 붙이고 퓨어를 갖다 붙이는데, 거기에 FL을 생각해서 붙여라 이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 가격 변수가 잘 추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델 FL 프라이스 변수를 추출해 앞부분 5행을 출력해 보라 이겁니다. 이게 MPG가 이미 Q1에서 바뀌었죠? 그쵸? 이게 들러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셀렉트를 해야 되겠죠, 변수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모델 FL, 프라이스 FL을 하고, 그 다음에 헤드 5를 해주면은 이렇게 5개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 모델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아우디에서 나온 A4만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지만, 하여간 플라이스 FL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제대로 다 했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 다 잘 했으리라고 믿어요. 그렇죠? 예, 금방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강의 개요는 이번 시간에 우리가 7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그 데이터 정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7장 들어가기 앞서서 다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또 복습해야죠. DPL-YR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우리가 불러와서 그 DPL-YR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새로이 정의된 여러 가지 함수들을 사용해서 데이터 처리를 해준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 있는 함수가 필터, 셀렉트, 어레인지, 뮤테이트, 서머라이즈, 그룹 바이, 레프트 조인, 바인드 로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장에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들 복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네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우리 Q 혼자서 해보기에서도 셀렉트 썼잖아요. 그렇죠? 네, 모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7장을 들어가겠습니다. 데이터 정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게 빠진 데이터, 뭐 이상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제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원자료가 있죠. 그래서 원자료를 쭉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5번째에 클래스 반 그게 없죠. 6번째 보면 사이언스 점수가 없습니다. 8번째를 보면 잉글리시 점수가 없고요. 그쵸? 게다가 사이언스 점수는 9999가 돼서 이게 입력 오류죠. 그쵸? 이제 100점 만점인데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11번째 잉글리시 점수도 보면은 9999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제거를 해야죠. 이런 것들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5번. 그쵸? 몇 반인지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없죠. 그쵸? 사이언스 점수가 없는 것도 제외하고, 8번은 뭐 빠지기도 하고 점수 입력도 엉망이고, 11번은
999가 됐으니까 빠지죠. 그래서 그것들 다 빠져서 정제한 녀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첫 시간에도 공부를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큰 데이터가 다 우리 이쁘게 하나도 이상한 거 하나도 없이 다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장을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상한 부분이 뭔가를 우리가 다 걸러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빅데이터를 받아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소위 말해서 지금 공부한 빅데이터 정제를 하는 시간이 그 빅데이터 분석의 상당 부분을 잡아먹습니다. 상당 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은 우리 지금 아까 6장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있죠. 뭘 어떻게 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 정제하는데 상당 부분의 시간을 하고요. 할애하고 처리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이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 정제하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데이터를 정리해 가는데 거의 상당 부분의 시간들을 소모하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 사람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 계산해내는 컴퓨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대부분 이 부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락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미싱 밸류 결측치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결측치가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뭘 평균을 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계산할 그 적용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냥 무적대로 0이든 넣어봤다, 0을 넣었다 그러면 평균값이 엉망이 되겠죠. 그렇죠? 분석 결과가 굉장히 또 왜곡이 됩니다. 아까 같이 9999가 들어가도 또 그 분석 결과가 굉장히 왜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줘서 소위 말해서 정제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결측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연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결측치를 집어넣은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놉니다. 결측치 표기를요, 우리가 대문자로, 영어 대문자로 NA라고 우리가 보통 씁니다. not available, 뭐 non available,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문자 NA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따옴표가 없습니다.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인데 거기에 섹스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MF, NA, MF 성별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스코어 그래서 5, 4, 3, 4 그 다음에 NA 이게 NA가 뭡니까? 결측치라는 얘기죠. 빠진 녀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DF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1번 학생 성별 메일이고 점수가 5점 2번 학생은 피메일 여성이고 점수가 4점 3번 학생은 성별이 불명이죠. not available이죠. 그 다음에 3점 그 다음에 5번 학생은 스코어가 not available이죠. 그렇죠? 이렇게 인위적으로 결측치를 우리가 집어넣어 준 거고 결측치가 이렇게 표시가 될 때 NA라고 우리가 표시가 되는 걸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영어로 not available, 뭐 non available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결측치를 집어넣은 데이터 프레임 DF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결측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측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말이다. is
n.na입니다. na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그 있으면은 yes가 돼서 참이 되겠죠. 참. 없으면 거짓이 되니까 false가 됩니다. 그렇죠? f가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참이 결측치가 있는 거예요. is na, 그러니까 na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yes, 참입니다. 그러면 결측치가 있다.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false입니다. 그러면 결측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이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 true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true 이렇게 두 개가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결측치가 있다는 걸 봅니다. 그리고 테이블하고 괄호 열고 is.na 그 다음에 def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na 결측치가 있는가 그거를 빈도수 출력해 나오. 그러면은 false가 8, true가 2죠. 그러니까 결측치가 있는 곳이 두 군데나 있다더라 이런 얘기 됩니다. 그렇죠? 예. 됐습니까? 예. 그래서 is.na 테이블하고 is.na 이렇게 해주면은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누차 강조하죠.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만 이 화면상에서는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한 번씩 이렇게 그 R 띄워서 이렇게 이런 명령어들을 입력해 봐야 된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그 빈도별로 변수별로 결측치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df$sex 해주면은 df라는 데이터 프레임 내에 있는 sex라고 하는 변수에 그 결측치가 있느냐 그 빈도수를 얘기해 나오. 그러면은 false 4, true 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테이블 is.na df$square 하면은 square라는 변수 속에 결측치가 몇 개가 있는가. 그렇죠? 그러면 true가 1이었으니까 또 한 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경우에 그냥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전체를 넣고 not available이 몇 개가 있는가를 본 거죠. 지금 이 경우에는 이렇게 df 하고 변수명을 써주면은 각 변수별로 그 결측치가 몇 개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측치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mean df 스코어 하면 성적 평균을 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측치가 있으니까 계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산이 안 된다고 na라고 씁니다. 나옵니다. 없다는 얘기죠. not available이죠. 그렇죠? 합계도 어떻게 돼요? 계산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히 정제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제를 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단순한 방법은 그냥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dplyr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그 필터라고 하는 녀석들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s.na 스코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골라서 한번 화면에 출력해 봐라 그랬더니 그 스코어가 not available인데 요 학생은 이렇게 하나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앞에 그 느낌표가 있죠? 느낌표는 not이죠, not. 그렇죠? 부정이죠, 부정. 그래서 그 NA가 있느냐에 대한 다시 부정이죠. 그렇죠? 있으면 참이었으니까 위와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다시 부정이 됐으니까 없는 경우, 그렇죠? 결측치가 없는 경우를 필터해서 골라내서 화면에 표시해 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5, 4, 3인데 3번인 경우에는 섹스 부분이 not available이긴 하지만 그렇죠? not available이긴 하지만
스코어에 있는 not available은 우리가 제거가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제거된 녀석을 새로운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해야죠. 그래서 def 언더바 no miss, 그렇죠? no miss 하고 예, 화살표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필터링 한 녀석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거가 됐으니까 이제 평균, sum 이런 것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계산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스코어의 평균 계산, 그렇죠? 스코어의 총합 계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을 보면은요. 그 아까도 봤지만 바꿨지만 스코어를 우리가 제거를 해서 성적의 평균 총합 계산해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아까도 봤지만 스코어뿐만 아니라 섹스에도 그 변수 결측치가 있었죠. 두 개를 동시에 해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느낌표에 is.na 스코어하고 여기 보면 뭡니까? 여기 end죠? end 기호가 있고 그 다음에 느낌표 is.na sex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 no miss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결측치가 하나도 없는 그런 그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면은요. 우리 이렇게 길게 쓰기 불편하니까 모든 변수에 결수치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다 지워라 이겁니다. 그러면 NA 이게 not available죠. 그 다음에 점하고 omit입니다. omit 영어 단어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 생략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생략해라, 삭제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변수에 길쭉체가 있으면 그걸 다 제거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na.omit df 하면 한 다음에 그거를 df 언더바 no miss 2라고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출력을 해보면은 not available NA가 하나도 없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na.omit를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 필요한 데이터까지도 싹 날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위험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그 위의 경우에 성적 평균만을 내고 싶다 그러면 성별 무시하고 그 성적의 평균만 내고 싶다 그러면 이 섹스 변수에 not available이 있건 없건 간에 스코어만 제거하면 되죠. 그쵸? 근데 na.omit 하면 싹 지워버리기 때문에 그 우리 필요한 데이터가 하나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스코어를 분석할 때 필요한 데이터가 하나가 없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예, 근데 그 남자의 평균, 여자의 평균 따로 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 없어져야 되죠. 여기 섹스에 있는 not available은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냥 전체 평균을 내본다. 그건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이 na.omit가 꽤 단순하고 명령도 단순하고 한꺼번에 싹 지워져서 좋긴 한데 네, 그 잘못하면은 데이터가 손실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목적이 뭐냐, 데이터 분석하는 그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얘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배우는 것처럼 테이블을 써서 어떤 변수에 무슨 나더벨이 몇 개가 있는가를 보고 얘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면은 na.rm equal t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인 평균을 내는데요. 옵션을 하나 고져요. 그래서 na.rm 이게 뭐냐면 not available을 rm이 remove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equal은 t면 참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not available을 제거하는 기능이 참이다 라는 뜻이죠. 제거하고 결측치 제거하고 그냥 평균을 내다오. 새로이 뭡니까?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게 아니라 그쵸? 계산할 때 아예 싹 미리 지워버려라 라는 뜻이죠. 그쵸? 평균 내주죠. 썸도 내보자. 그쵸? na.rm equal t 결측치 제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지 않고 계산하는 와중에 not available 완자만 그냥 건너뛴다 이겁니다. 건너뛰고 계산해 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나름 의미 있는 기능이죠. 예, 그래서 mean과 sum의 옵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ummarize에서도 이게 na.rm equal t라고 하는 이런 옵션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그잼은 계속 불러와서 사용하고 있죠? 그쵸? 이거 불러올 수 있죠, 이제 여러분들? 네, 아직도 이거 못 불러오는 학생이 없겠죠? 그쵸? 예, 안 불러와 주면 여기 경로를 삽입하면 됩니다. 이 CS 앞에. 자, 거기에다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분석용이니까 not available NA를 인위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math라고 하는 변수에 358, 15 요 행에다가 not available 우리가 억지로 강제로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없던 NA를 만들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요. 그리고 그냥 평균 내본다. mean mass 하고 서머라이즈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죠. 근데 여기다가 na.rm equal t라고 하는 옵션을 걸고 걸측치를 제외하고 평균을 내봐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평균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건너뛰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평균을 내라는 거니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기능은요, 뭐 다른 함수 모두에다가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summarize를 하고 mean, sum, median. median은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중앙값이었죠? 중앙값. 제일 가운데 값. 그걸 구할 때도 다 not available을 제외하고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을 해나오. 결측치가 있어도 실제로 그 안에 있어도 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값이 얼마, 총합이 얼마, 중앙값이 얼마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게 결측치가 너무 많았나? 결측치를 싹 제외하고 났더니 별로 안 남았더라 이거예요. 데이터 손실이 너무 커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아까 뭐 성적에 이럴 때 섹스하고 스코어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하나씩 이렇게 값을 끼워 놓으면은 데이터 손실이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산이 돼서 나온 값이 터무니없으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축치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가 어떤 값을 때려 넣는데 그걸 우리가 대체한다고 그럽니다. 임피테이션이라고 해서 대체해 놓는데 뭘 집어넣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깨지 않기 위해서는 평균값을 집어넣는 게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평균값. 그렇죠? 그럼 평균 계산해 보면 바뀌지가 않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최빈 값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최빈 값이 뭐냐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녀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값이 나올 확률이 뭡니까? 제일 높은 경우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는 다루진 않겠지만요. 거기에 무슨 값이 들어갈 거라고 예측을 해서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좀 수준 높은 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루지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평균값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어넣고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평균을 넣습니다. 결축치를 제외하고 이그잼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수학 변수를 평균을 냈더니 55.25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값에다가 대처를 해줘요. 그래서 if else 명령을 쓰고 그 다음에 is na에 이그잼 달러 면스가 수학 내 변수 내에 그 null available이 있으면은 그 값을 55로 집어넣어라 이 말입니다. 아니면은 그냥 두어라 이거죠. 보다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 얼마를 넣어줘야 되겠어요? 55.23529 이렇게 집어넣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하여간 책에 있는 것 같이 우리 55를 넣고 그래서 새로운 메스 달러 이그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not available 55로 우리가 대체가 됐어요. 그래서 테이블을 봤습니다. 테이블 is na 했더니 펄스 20에서 not available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력을 해봐라. 해봤더니 뭐 지금 하나만 나오는데 쭉 나와서 not available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렇죠? not available 아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평균을 냈어요. 세로의 평균을 냈더니 55.2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평균이 바뀌었죠. 그래서 아까 여기 55를 넣는 게 아니라 55.23529를 이렇게 넣었으면은 평균값이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55까지 잘랐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 평균이 바뀌지가 않는 상황으로 평균이 바뀌지 않는 상황으로 결측치가 이렇게 대체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 평균값을 넣을 때 수점 아래 몇 제까지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만큼 또 제대로 된 그 평균값이 계산되는지 또 거꾸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예. 자, 혼자서 해보기를 보겠습니다. MPG는 우리 계속해서 보는 자동차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죠. ggplot2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MPG는 우리 실습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측치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거지로 결측치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MPG를 불러오고 MPG에 그 HWY 변수에 우리 고속도로 연비 변수죠. 거기에 65번 행, 124, 131 뭐 이런 5가지에다가 어거지로 우리가 not available을 할당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없던 not available 우리가 집어넣어 준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그 결측치가 들어가 있는 MPG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Q1을 한번 보면은 그 드라이브 이게 구동 방식이죠. 구동 방식별로 고속도로 연비 평균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6장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6장에서 그냥 했는데 이제 not available이 있으니까 결측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결측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필터를 사용해서 결측치를 제어하죠. 그 다음에 어떤 구동 방식이 평균이 높은지 알아보라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의 DPL 구문으로 알아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결측치 제외하고 그 다음에는 그 6장에서 한 거랑 똑같게 됩니다. 그렇죠? 결측치 제외한 거 우리 7장 지금 배운 거 하나 그 내용만 더 추가가 되면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똑같은 게 됐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 리포트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알죠? 그렇죠? 예.
자, 우리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요. 결측치가 있는가? 그러면 is.na 하고 거기 데이터 프레임 변수명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러죠. 그리고 테이블을 해주면은 뭡니까? 몇 개가 있느냐. 그래서 거짓, 펄스가 나오면은 뭡니까? not available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참, true가 나오면 not available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그 다음에 결측치를 제거해 준다. 그러면 그 결측치가 있는 것에 대한 부정, not이죠. 느낌표를 붙여줘야 결측치가 제거가 된 녀석을 새로 데이터 프레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동시에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AND를 쓰면 되죠. 그렇죠? 그 느낌표 not 하고 is.na 그 다음에 AND not is.na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 되면은 제거하라 이 말입니다. 필터링을 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지 않고 그냥 계산을 해줄 때 그 not available 나오면 그거 그냥 제외해 버려라 하면 na.rm equal t, 라지 t라고 하는 거를 옵션을 켜라는 얘기입니다. 옵션을 켜서 평균값을 계산해 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게 na.rm equal t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조만간 대면 강의로 만날 것 같으니까 공지사항 잘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한 학기 내내 1학기 내내 대면 강의 없이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대면 강의를 하고 그때 시험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아까 결측치 문제 Q1, Q2 있죠? 그걸 실행시키고 문제풀이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9장을 마치도록 할게요. 예. 자, 혼자서 자기주학습 꼭 해보기 바랍니다.